오늘은 양력으로 2045년 5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45년 3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중년 신사월 갑자일이 되겠고 일지는 갑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할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갑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갑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갑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갑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갑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갑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갑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갑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갑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갑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갑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다 같이 어디를 지칭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즉 월지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월령이 왜 중요하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월령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두 가지 축이 되는데, 중화라고 하는 말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도 역시나 중화된 사주를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중화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말하는 것이죠.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주간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볼 수 있죠. 인묘진월은 따뜻한 봄이 되는 것이고, 신유술월은 서늘한 겨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좋아하는데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된 사주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되겠습니다. 4월에 절기를 보게 되면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입하가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절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4월, 5월 미라고 해서 4, 5미 남방이 되면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은 지금의 4월은 이제 초여름이라고 해서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하라고 합니다. 중하. 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4월, 5월, 미월이 바로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이죠. 염상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합니다. 이게 뜻은 뭘까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 그래서 이제 4월, 5월, 미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조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때는 염상절은 화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는 화생토하죠. 그래서 포태법부로 봐도 화토동궁과 수토동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명리학은 화토동궁을 취하고, 예를 들면 다른 풍수지리 같은 경우에는 수토동궁을 이렇게 취한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화토동궁을 취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다? 화토는 같이 왕하다. 그리고 상생으로 봐도 화가 토를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의 화가 왕한 계절에는 금이 약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면 물이 버글버글 끓죠. 화다수갈이라고 해서 화가 왕한 4월, 5월, 미월은 수는 태지, 양지로 가기 때문에 4월, 5월, 미월은 수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4, 5, 미월의 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목분비회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화다목분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다목분, 기본적으로 목이 화를 생하지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날아간다, 재가 돼서 날아간다, 또는 이제 목분비회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이렇게 화다수갈이 된다든가 화다목분, 그 다음에 목분비회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5월, 미월은 너무 뜨거운 염상절이기 때문에 또 조후라고 하는 것이 매우 급박하다. 여러분들 한여름 뜨거운데 30도, 40도, 저 진짜 뜨거운 나라는 한 40, 50도 이상도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런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차가운 냉기가 있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겠죠. 이 조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후를 조절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줘야 되고, 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금이 있어서 금생수해서 4월에 기후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4월에서 알아봐야 될 것,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모두 지지의 장간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토는 초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은 중기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본기가 돼서 사의 본기는 바로 병화라고 보는 것이고, 경금도 장생된 경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화가 원체 왕한 병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그렇게 크게 세력을 얻지는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도 화토동궁에서 무토도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시 진술충미월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지만 사중에 있는 무토는 우리가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쓸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은 최소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가 알면서 사주를 분석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름인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양목, 간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무가 아니라 소나무라든가 참나무 같은 굉장히 큰 나무라고 봤고요.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이 나무는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는데, 자,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고, 또는 목분비회라고 합니다. 나무가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한 나머지 간목이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 섣불리 경금이라고 하는 칠사를 들이대게 되면은 목은 간목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경금은 간목을 극하게 되니 간목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은 일단 약하기 때문에 간목을 도와줘야 되고, 또 4월이라고 하는 원령의 특성을 보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죠. 4, 5, 미월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줘야 된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수가 있어서 수로서 목을 생하고, 즉 수생목하고 수극화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 개수를 이렇게 치용하게 된다. 그래서 개수를 얻게 되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갖다가 식혀주는 용도로도 쓰이고요. 중요한 건 간목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간목의 기력을 갖다가 활력을 갖다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간목의 생기를 얻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여기서 물의 기운이 아니라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기를 갖다가 바깥으로 표출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4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너무 왕하면 화다수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가 너무 왕한 경우에는 목만 약한 것이 아니라 수도 같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수를 갖다가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 정화가 뭐 있으냐 없느냐,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어차피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하고 화를 억제시켜 준과 동시에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을 얻어서 이 수를 생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라고 해서 먼저 개수를 쓰고 나중에 경금을 쓴다. 나머지 또 예를 들어서 무토가 투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게 되는데, 화가 너무 많아, 사주가 예를 들어서 수도 없고 금도 없고 사주 전반이 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종격으로 볼 수 있죠. 기명, 종악격이라고 하죠. 종악격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염상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토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뭐 마른 땅 조토가 많다라고 하면 재성이긴 하지만 역시나 설기가 과다해서 많은 식상과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4월 같은 경우 전체가 화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간을 버리고 종악격이 돼서 염상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간목, 일간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분석할 때 일간이 어떤 일간인지, 그리고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시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구성 또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용신은 그렇다고 하면 과연 무엇을 중화시키는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왕상휴수
또는 왕상휴수사라고도 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조습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8글자 안에는 5가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오행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 이걸 보는 것이 바로 왕세, 왕상휴수를 보는 것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간이 왕해야지만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식체관을 주로 용신으로 쓰게 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주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재를 용신으로 치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 한난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 안에는 그냥 글자 8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이 3차원적인 세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도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한열, 한난조습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습도와 온도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왕세를 보는 용신법이 주로 이제 억부용신법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열을 보는 용신법은 조후용신법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억부용신법과 조후용신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중요한 개념인데, 역시나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사화는 양화가 되겠습니다. 이거 조금 헛갈리실 수 있는데, 오화가 양이고 사는 음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거는 체음용양이라고 합니다.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화는 음이 되는 것이고 본시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인데, 사화의 본기는 병화가 되는 것이고, 오화의 본기는 뭐가 되죠? 정화가 된다. 그래서 본기에 따라서 사는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쓰는 것이고,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양화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생화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다? 양목이 양화를 받기 때문에 식신이 되는 것이고, 사주의 격을 논할 때는 역시나 이거는 식신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요것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봉기 말씀드렸던 병화라고 있는데, 만약에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 이거는 견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이거를 이제 편제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거를 갖다가 식신격으로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중에 있는 무토는 격이나 용신으로 쓸 때 이 사중무토는 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어떤 격? 이거는 편제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천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참을 수 있습니다. 중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관 격이 되는 것이고, 당연히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토 경금이 투출하거나 경금 병화가 투출하거나, 또는 무토 병화가 이렇게 같이 투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초기보다는 중기보다는 본기가 우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은 격은 몇 가지? 3가지. 편제격, 편관격 또는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원령 스스로를 갖다가 격을 잡으면 식신격이 되는 것인데, 4월이라고 한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됩니다. 화가 4월이 되게 되면 여기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목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병지가 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목은 병사묘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식신격의 설기 태과도는 설기 과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설기태가 설기 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한데 식상이 왕해지게 되면은 일간의 기운을 더욱더 설기를 해서 일간이 더욱더 약해진다. 쉽게 말하면 한여름에 나무가 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되면 나무라든가 풀이 다 시들고 이렇게 되죠. 오래되면 이제 나무라든가 이제 풀들이 고사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렇게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먼저 뭘 필요로 합니까? 물을 얻어서 간목을 생해줘야 된다. 이거는 이제 수생 목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것만 아니라 수는 화를 극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을 얻는 것이 좋다. 인성은 개수도 있을 수 있고요, 임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냐면은 같은 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간목 입장에서 개수를 얻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간목 입장에서 4, 5, 묘월에 수를 쓸 경우에 저 개수는 우리가 설명할 때 우로수라고 설명을 하고요, 임수는 대해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고, 임수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강호수와 또 같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길러다가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가 임수보다는 좀 더 좋다. 단 개수가 없으면 당연히 임수라도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월은 수가 여기 또 절지가 돼서 수도 같이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저 수의 근원을 마련해 줘야 된다. 신금보다는 경금을 얻는 것이 간목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먼저는 인성인 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후해야 되면서, 그 다음에 경금,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간목을 생하고 뜨거운 열기를 조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화가 왕한 계절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할 뿐이지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 수의 기운을 뺏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4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용신으로 작용하는데 비견겁진이 목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화를 왕하게 하고 수를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단코 좋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연지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뭐 당연히 이거는 미토였다라고 하면 사주가 더욱더 건조해지고 사주가 더욱더 메말라지는 그런 현상이었을 것이나, 같은 토이지만 축토는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간신히 축중개수를 가지고 간목의 뿌리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단코 충분한 양의 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을목을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역할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물만 얻는다라고 하면 정관인 신금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 다행히 자수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 입장에서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4월에 염상절인 4월에 수를 얻어서 뜨거운 열기를 조후시켜주고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는 것도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매우 좋은 사주 구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왜냐? 사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이를 같이 봐야 되고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한열만 중화가 됐다라고 해서 좋은 사주가 아니라 왕세도 중화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뭐가 문제가 되죠? 뭐 축중개수 있고 신금이 수를 생하고 자수 있으니까 조후는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간 간목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무하다. 그죠? 신약 사주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국에서 이 사주가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면 간목의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어떤 생시가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물이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만 해도 월지는 사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맹렬하게 덥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자수를 얻었으니까 뭐 그럭저럭 더 환기를 뭐 발생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열기를 이렇게 조절을 시켜준다. 이렇게 좋게는 볼 수 있지만, 역시나 간목 일간이 뿌리가 없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이 목이 간목 하나, 간목 두 개, 을목까지 있고, 수가 목을 생하니까 이거는 신왕사주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왕세를 잘못 본다. 이거는 간목이 세 개 있다고 해서 왕한 것이 아니라 천간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에 통근이 되어야 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생시가 바로 병인시가 되겠습니다. 자, 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식신격이 되겠죠. 설기태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사중에 있는 병화 청간에 도출되어 있으니 원한적인 식신격이 되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너무너무 약해진다라고 봤을 때 인목을 얻게 되면은 이 간목이 인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자수, 축도, 신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수기가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고요. 간목 병화도 청간에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금수운으로 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명의 경우에는 이모대운 때 좌우충되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은 나머지 대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녀 불문하고 요 병인시를 한번 추천해 볼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다음으로 그래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정묘시가 되겠습니다. 이거 자묘 원진이 된다라고 해서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요. 간목이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점. 근데 병인하고 정묘의 차이는 다른 생시에 비하면 정묘시 나쁜 생시는 아니지만은 병인과 정묘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묘보다는 병인시가 한 두세 배 정도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는 토왕절에 아니죠. 화항절에 사중에 있는 무토 도출되어 있죠. 편제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토, 축토가 있기 때문에 토도 왕하죠. 자진합수가 되죠.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뭐 식신생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 간목이 진중 을목에 간신히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신약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화운도 좀 화운이지만 목운을 봐야 되겠죠. 목운 일간이 약하니까 운이 그렇게 없습니다. 다른 특히 여명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운이 그렇다지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고요. 기사시도 그냥 일간이 통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한 중에 기도 투출해서 각기 합의될 것이고 이렇게 운도 이것도 그냥 단지 모군이 잠시 좋을 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에서도 선택하지 말아야 할 생시 중에 대표적인 생시가 경오시, 여기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불순한 생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임신시, 계유시, 4월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신자, 수국, 임수천간에 도출되어 있죠. 계유시, 유금의 계수도 도출되어 있죠. 요 사중, 월지 있는 사중 병화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축토가 이렇게 끌어당기면 신금까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중 병화가 이렇게 왕하다고 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본시 화왕절인 4월이라 하더라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여기는 통근이 가능합니다. 단 사이충은 되지 않겠죠. 이렇게는 또 옮격되어 있으니까 단 화가 부족하죠. 이것도 운은 어디로?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병인시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